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흰색이 아니에요. 예. 그 이유는 아직도 속에서 독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 씻어내서 아침에 일어나서 즙을 하나도 마시지 않고 소변을 봐도 그 소변이 아주 깨끗하다. 그러면요, 내 몸에 더 이상 독이 없다. 내 몸에 더 이상 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력은 좋아지고 혈액순환 잘 되고, 예, 영양 충분하고, 그러면 간이 살아납니다. 예, 간이 그 기간은 얼마간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소변이 맑아졌습니다. 이 기간을 하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봤더니 소변이 깨끗해졌어요. 됐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오늘 저녁에 나가가지고 불고기 한 사람 하면 될까요? 육개장 먹으라. 한 번에, 식사 한 번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병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그 병이 이걸 통해서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지고 나서 불과 며칠 이내로 되돌아가서 잘못된 음식 한 끼 딱 먹으면 원위치로 바로 되돌아갑니다. 전 많은 환자를 봤어요. 애써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열심히 젖 먹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 처음에 먹을 때는 오렌지즙이 달큰하지만 그것도 한 보름 먹고 나면요, 입에서 안 받아요. 그걸 열심히 먹어서 두세 달 먹어가지고 완치를 했는데, 소고기국 먹는데 이 사람이 소고기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고기는 안 먹고 고기 국물만 조금 떠먹었어요. 간암 환자였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되돌아온 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회복할 찬스가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면 회복할 찬스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금치를 삶아 먹은 이유가 뭐예요? 왜 삶아 먹었어요? 죽으려고 먹었습니까? 살라고 먹었습니까? 그렇게 나쁜 줄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독약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제 시금치 삶아 놓은데 젓가락이 갈락하면 오른손이 약간 떨리죠. 이 상태에서 시금치 삶은 걸 입에 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알고 짓는 죄입니다. 예, 짐짓 짓는 죄. 예, 이게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기가 쉽지만 알고 짓는 죄는요, 이건 내 목숨 내놓고 짓는 죄 아니에요. 예, 목숨으로 대신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게 인체 생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이에요. 애기한테 한 자리에 앉아서 담배 두 가지를 피게 하면 그 애기가 죽을까요? 살까요? 예? 아버지가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라도 그 애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애기가 자라면서 담배를 조금씩 점점 담배를 배워가지고 내중에 보면 하루에 담배 두 갑씩을 피워도 멀쩡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럴까요? 고추를 재배하는데, 밭에 고추를 재배하는데 가뭄이 없이 물을 꾸준하게 잘 줘가지고 재배하면요,
고추가 맵지 않습니다. 안 매워요. 예. 그런데 물을 한번 뜨르고 가뭄이 한번 오면요, 고추가 쭉 바르던 게 약간 꼬불랑해지면서 드디어 맵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고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인체가 그 애기한테, 애기는 이 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독에 대한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담배 독을 조금씩 안 죽을 만큼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애기가 살아야 돼요. 담배 독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 담배 독이 간을 파괴하고 내 혈관 파괴하고 혈관 다 막아버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독을 해독하는 장치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담배를 이제 피워도 한 가지 피워도 괜찮더니 담배 독 해독하는 걸 장치를 만들고 나니까 두 가지 피워도 안 죽었어요. 이제 한 가지 피울 대책을 세웠는데 두 가지 피우니까 안 되게 그 장치가 작잖아요. 더 추가해가지고 두 개를 해독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3개 갖췄어요. 4개 갖췄어요. 네 중에 40개를 피워도 안 죽어요. 그러나 40개비 독은 어른 4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독입니다. 즉사시킬 수 있는 독입니다. 그런데 그 맹독성 독을 그것도 하루만 피우는 게 아니고 어때요? 매일 집어요. 매일.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는 내 간 속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끊고 그 다음에 짭고 맵고 어떤 독도 하나도 여치 않고 깨끗하게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먹는 게 즙밖에 없어요. 즙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겪어보니까 더 이상 독이 안 들어오거든요. 독이 안 들어오니까 내 몸속에서 독을 해독하고 하는 장치를 풀었어요. 다 풀어 없애버리고 이제는 간이 뭐 해야 돼요? 간 세포 재생하고 내 인체 세포 재생하고 그래 이제는 막 크게 활력을 얻고 점점 더 젊어질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지금 일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을 확 집어여면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독, 소고기 국물 조금 먹어서 그것도 국물 먹을 때 떨리면서 먹었겠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고기는 안 먹고 국물만 먹는데 그것도 많이 먹기가 양심에 끓긴단 말이에요. 예. 그 국물이 갖고 있는 독 얼마겠습니까? 소고기 국물 갖고 있는 독 얼마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소고기 국물 한 그릇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뚫뚫 굶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전에는 소고기 국물 안 먹을 때보다 먹고 나면 훨씬 힘도 더 나고 영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가 갖고 있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라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예, 그게 그날 저녁에 간암 환자가 다 났어요. 암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간암이 12cm였는데 석 달 만에 12cm 간암이 없었어요. 의사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자기가 의심되면 지난번에 진찰했는 거하고 꺼내놔놓고 비교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제발 그래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너무 가벼웠어요. 지난번 진찰이 오진인 것 같습니다. 석 달 만에 이 암이 12cm가 없어진 게 자기 이해가 안 가니까 오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환자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석 달 동안 먹느라고 죽을 지경으로 괜히 그 엉뚱한 그 돌팔이한테 걸려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죽을 지경으로 약을 먹었구만. 예, 그거
채소 그거 흔해 빠진 거 그거 먹고 간암이 없어질 것 같으면 말이 안 된다. 그렇지. 머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머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게 들을 때만 힘이 있고 나가면 힘이 없어요. 예. 여기 오늘은 그런 것 같아. 예. 근데 나가서 어떤 의사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요. 그 즉시 그냥 180도로 확 돌아갑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안 돌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 듣기 전에 부지런히가 본인들이 경험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건강 상식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해야 됩니다. 손발이 차분 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만 뜨시면 건강을 찾은 줄로 알고 있어요. 너무 부분적인 상식이에요. 예. 자, 그 얘기 하니까 우리 이거 다 좀 모르고 있는 부분 하나인데 뭔가 하면 찬 음식, 더운 음식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예. 나는 소음 체질이라 소음 체질에는 따신 음식을 먹어야지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 얘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찬 음식은 뭐고 뜨신 음식은 뭐냐? 그리고 찬 체질은 어떤 체질이고 뜨신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우리가 그걸 알고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뜨신 체질은 찬 거 먹고 찬 체질은 뜨신 거 먹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신 체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심장의 온도와 손발의 온도가 같다. 그러면 심장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도 5분. 36도 5분 된 온도가 그대로 손에 전달돼가 손의 온도도 36도 5분다. 그럼 손이 뜨뜻합니까? 예, 뜨뜻합니다. 아,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참 좋은 바람직한 얘기예요. 그죠?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찬 체질은 손발이 찬 사람은 심장의 온도는 36도 5분 그대로예요. 찬 체질이라고 해서 심장의 온도가 35도 되면 죽어요. 심장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발까지 오는 동안에 천천히 오다가 식어가지고 손발이 차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몸에 열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감기가 걸리거나 몸에 피가 독으로 오염된 상태는 몸이 더워집니까? 차가집니까? 더워져요. 그러면 더워져서 건강에 좋아졌어요? 그거는 내 몸의 피를 빨리 돌려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빨리 돌리기 위한 몸의 작용이에요. 치료하는 수단이죠. 치료하는 수단. 왜 감기 걸릴 때 열이 나야 합니까? 내 몸 속에 점액질이 많이 쌓였어요. 점액질을 빨리 배출하지 않으면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이걸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 게 무슨 병이에요? 고혈압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체는 보일러를 가동해가지고 내 몸에 열을 냅니다. 이게 미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이 난 것은 그 당분간 어느 기간 동안에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이 난 것이지 몸이 좋아진 게 아니다. 그죠? 그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채소, 잎채소는 찬채소, 뿌리채소 중에도 단 거는 따뜻한 채소 이렇게 규명해 놨어요. 그게 소화로 봐서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지금 찬 채소라고 하는 잎채소 있죠? 이 잎채소는
전부 다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독. 해독제가 많습니다. 예. 피가 오염됐을 때 내 몸이 해독하기 위해서 열을 냈습니다. 열을 내면 손발이 뜨셔요. 그런데 잎채소를 먹었더니 해독이 됐어요. 피가 깨끗해졌어요. 피가 깨끗해지고 나니까 어때요? 열 내는 거 중단했습니다. 손이 차봐졌습니다. 찬채소가 맞아요? 오, 열을 내렸네요. 그 열 내려간 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좀 어려워요. 잎채소가 들어가서 잎채소에는 해독제가 많아요. 이 해독제가 들어가서 피를 정화시켜서 피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몸이 열을 낼 필요가 없어서 열을 내는 걸 중단했습니다. 이제 열이 안 나요. 그랬더니 열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잎채소는 찬채소다. 열이 내려간 자체는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열 내려가서 찬채소를 먹었더니 열이 내려가서 잘못됐다. 다시 열을 올려야 되겠다. 독을 집어야면 다시 열 올라가겠죠.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손발이 계속 찹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차다는 얘기는 찰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저혈압. 또 하나. 혈액순환 장애인데 뭐냐 이거죠. 혈액순환 장애 중에 혈전은 피를 깨끗하게 해서 없어졌어요. 스케일. 저혈압과 스케일. 이것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손발이 차은 겁니다. 이 손발이 차은 사람은 피가 깨끗해도 손발이 차봐요. 그러면 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뭘 해야 손발이 따시지겠습니까? 스케일 제거하고 피를 빨리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하면 손발도 떠시지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그렇게 돼야 완전한 건강이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이 사람 간은 좋아질 겁니다. 간이 좋아지면 간에서 충분한 항산화 효소를 만들고 해독제를 만들면 그 다음에 내 몸에 어떤 잘못된 독이 좀 들어와도 간이 충분히 그때그때 즉시 해독을 하면 항상 피가 깨끗하겠습니까? 항상 피가 깨끗하죠. 그러면 내 건강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임파선이라는 게 있죠. 그 임파선이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독을 흡수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임파선 자체가 막히면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파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뭔가 하면 점액질입니다. 점액질. 여러분 관장할 때 점액질이 나오죠? 예. 코 같은 거요. 끈적한 게 나오는데 이게 임파선 안에 들어가면 임파선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독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지켜주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시점이 주로 언제 오는가 하면 날씨가 추워질 때, 밤낮에 기온 차이가 심할 때, 기온이 추워지면 혈관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혈관이 수축해요. 이만큼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조금씩 통했어요. 괜찮았는데 수축 딱 하니까 딱 막혔어요. 몸이 비상을 걸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지키려면 빨리 임파선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파선이 막혔거든. 그때 임파선을 청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일이, 인체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열을 내요. 보일러 가동해가 열이 납니다. 감기 걸리기 전에 어실어실 추운 게 먼저예요. 어실어실 추운 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어실어실 추울 때 내 체온이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예? 올라가는 거지. 예. 내 체온이 올라갔는데 내가 느끼기는 춥게 느껴요. 한기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데든지 한기를 느낄 때는 아, 내 체온이 올라갔구나. 내 몸에 미열이 있구나를 알면 딱 맞아요. 예. 그때 추위를 느낄 때는 왜 추위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열이 높다. 열이 높기 때문에 추위를 느껴요. 내 몸이 열을 내는데 내 몸이 갖고 있는 에너지원만 가지고 열을 내려면 낭비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식사해서 식사가 소화가 돼 가지고 글루코스 당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것이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신진대사를 거쳐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에너지는 아끼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는 아끼고 바깥에서 뜨거운 에너지를 주면요 훨씬 내 몸을 아끼는 게 되겠죠. 빨리 내 손발을 뜨거운 물에 담가 주시오. 그 말이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내 뜻인데 내 몸을 갖다 이어 주시오. 내 몸에다 SOS를 치는 거예요. 그게 한기예요. 예.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전엔 괜찮았는데 오늘은 영 추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 느낄까요? 예. 찬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추위를 느낄까요?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즙이 들어가서 청소를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 혈관을 확장시켜야 도움이 되는 거죠. 몸에 열을 내는 겁니다. 내 몸에 열을 낼 때 나는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한기를 느낀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생리작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났으면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열을 냅니다. 열을 내면 임파선이 확장돼요. 그죠? 열 때문에 확장돼요. 확장되면 그 다음에 이 점액질이 녹아나와요. 녹아나와서 어디로 나와요? 예, 여기 순서예요. 예, 이렇게 배출됩니다. 되는데 이게 잠깐 동안 빨리 쏟아내고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여기 콧물에 침입해서 그래서 감기가 되는 겁니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뭐였어요? 콧물, 점액질이었어요. 예, 이 점액질 배출 작전을 인체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예, 주기적으로 하는데 점액질 많은 사람이 이 작전을 많이 할까요? 점액질 없는 사람이 많이 할까요? 많은 사람이 많이 하겠죠?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은 감기가 잘 걸립니다. 왜일까요? 우유에는 점액질이 많습니다. 우유는 점액질 식품입니다. 예. 그러면 매운 고추를 많이 먹은 사람은요? 캡사이신이 맵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인체 속에 들어가서 점액질을 잘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점액질 식품이에요. 점액질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콧물이 이게 많아요. 예. 자, 이때 이 콧물이 어디로 나와요? 이 기관지를 통해서 나와요. 올라와요.
이게 콧물이 코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어디요? 가래도 콧물이랑 같은 거예요. 요 올라와 가지고 코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오느냐 차이가 하나는 가래가 되고 하나는 콧물이 되는 겁니다. 예, 이 통로는 같은 통로예요. 열을 내 가지고 여기서 올라오는 도중에 수증기가 증발해요. 수증기 증발하면 더 끈끈해지겠습니까? 더 끈끈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여기 육모가 없어요. 죽었어요. 담배 연기 때문에 니코틴 때문에 이게 죽어요. 여기서 진동을 하는데 요 진동을 다 하는데 요게 요까지 요 진동하면 여기 올 거 아니에요. 다음 육모에 붙어 나가야 될 건데 이 텅 비었단 말이에요. 못 나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자꾸 굵어지는 거죠. 수증기는 자꾸 증발하고 여기에 자꾸 굵게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게 이게 딱 붙어가지고 숨을 쉬면 여기에 진동을 딱 해가지고 여기에 기관지 벽을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간질간질 하는 거죠. 그러면 간질간질한 거 없애려고 기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침을 자꾸 하면 어때요? 이제 이 기관지가 부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쑥 나와요. 기관지가 좁아졌어요. 점점 이제 목에서 이제 숨을 쉬면 이제 숨이고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는 소리가 세건세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천식 환자예요. 천식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 상태가 이게 부으면 천식이에요.